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조경 하자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예쁘게 꾸며 놓은 곳들이 참 많죠. 나무도 종류별로 많이 심어 놓고 꽃 같은 것도 예쁘게 배치하고 돌도 멋지게 배치를 해 놓고 분수대도 있고 이제 지상에 사람들만 지나다닐 수 있게 하니까 조경을 더 예쁘게 꾸미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전에도 비슷한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파트에 심어진 나무나 꽃이나 뭐 배치된 돌이나 이런 게 엄청 많으면 그만큼 관리가 빡세죠. 이제 처음에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는 보기가 좋았는데 나무나 꽃이 하나둘 시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하자 보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자, 일단 조경하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쉽게 떠올리는 조경수, 뭐 나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제 그 아파트에 심어지는 나무, 꽃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하자는 일단 제대로 계획대로 나무를 심지 않은 경우 이거는 하자죠. 아예 미시공한 경우. 이게 '설마 이거를 계획대로 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이제 하자 보수 소송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감정을 해 보면 의외로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제대로 식재되지 않은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나무가 죽어버린 경우 고사해서 그 나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것도 하자에 해당하죠. 근데 인제 의아하실 수 있어요. 나무가 죽은 게 왜 하자에 해당하는지. 근데 인제 법원은 조경수 같은 경우는 제대로 식재가 됐다면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잘 자라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나무가 하자담보 책임 기간 경과하기 전에 죽어버린 경우에는 일단은 하자로 봅니다. 이게 이제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나무가 심어진 자리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나무의 생육이나 이런 걸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설계 자체를 잘못해서 나무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일단 나무가 죽어버리면 하자로 보는데 근데 인제 솔직히 관리를 잘못해서 죽어버린 나무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살릴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아예 나무가 죽어버렸다든지 뭐 이런 상황도 고려해서 법원은 일단 나무가 죽으면 하자로 인정을 하되 이제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 과실로 인해서 하자가 확대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을 하죠. 그래서 인제 아파트에서 조경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심어진 나무를 그냥 보기만 했다라고 하면 조금 책임이 인정되어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하자의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라는 행정 규칙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30 조에서 33 조까지 조경수와 관련된 하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항만 제가 쭉 읽어 드려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한 게 되는데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30 조 조경수 고사 및 입상 불량. 그러니까 인제 조경수가 죽어버린 경우 그리고 조경수가 쓰러진 경우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문을 쭉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경수는 일단 수관부의 가지 3분의 2 이상이 고사되거나 아니면 수목의 생육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사된 것으로 간주해서 시공하자로 봅니다. 제가 뭐 풀어 쓸 말이 없네요. 이거는 그냥 쭉 읽었는데 그리고 인제 그다음 항목을 보면 지주목의 지지 상태가 부실해서 조경수가 쓰러진 경우 입상 불량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위에 두 가지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나 입주자가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아니면 정말 인위적으로 훼손된 경우 이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31 조를 보면 준공 후 2 년이 경과한 이후 지표면에 노출된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 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공하자로 본다. 뭐 인제 분해되는 결속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제 32 조에서 조경수 식재 불일치
설계 도서와 식재된 조경수를 비교해서 종류가 다르거나 저가의 그 싼마이한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변경 시공 하자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 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서로 협의하에 다른 나무를 대체해서 식재하거나 추가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와 달리 조경수의 식재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것도 인제 시공을 아예 하지 않은 미시공 하자로 본다. 근데 설계도와 달리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 장소에 식재가 된 경우에는 또 현장의 재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의 변경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인제 제33 조에 조경수 규격 미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경수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를 했으나 인제 그 규격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또 이것도 하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무 규격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용 오차는 이제 10% 까지 마이너스 10% 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경수의 그 수형과 지역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아니면 인제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또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기려면 우길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제 그것 생각해서 좀 유도리 있게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죽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 나무와 동일한 수종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이 나무가 여기서 죽어버렸으니까 다른 수종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거해서 그냥 보기 좋게 두고 다른 곳에 나무를 심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적절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인제 또 어쨌든 나무를 심기에 적절한 시기가 있고 그 조경업체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사목을 한동안 지켜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제 어쨌든 보통 이런 하자보수 협상 같은 경우는 1년 혹은 2년 치를 몰아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죽은 나무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될 수 있죠. 어쨌든 적절하게 협상을 하고 다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면 최종 하자 종결 합의 같은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 사정에 따라서 입주자 전체의 5 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위임을 어디까지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최종 하자 종결 합의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고 이렇게 마지막에 합의서에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판례 사안입니다. 조경하자 종결 합의를 했어요. 근데 하자보수 소송하면서 또 이 조경하자 부분을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아니 합의가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시공사 쪽에서 나왔죠. 이때 당연히 법원은 시공사 편을 들어주죠. "합의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거를 청구하는 쪽에서는 강행 규정이네 뭐네 하면서 좀 특이한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아무튼 법원은 그 합의가 구분 소유자들, 입주자들에게 불리한 합의가 아니니까 그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 그리고 어차피 절차도 다 제대로 거쳤는데 이제 와서 그게 강행 규정 위반이네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합의했는데 뭘 이걸 가지고 또 돈을 달라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가끔 인제 하자 소송 판결문 같은 걸 보면 '아니 굳이 왜 이것까지 다 청구를 하나?' 싶은 것들이 없지는 않은데 뭐 제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다들 나름의 뜻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저 같으면 하자 보수 합의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굳이 손해배상액으로 넣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런 판례도 하나 있었어요. 조경하자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 조경하자는 단지 내의 식물 그러니까 나무나 뭐 잔디나 이런 거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거다. 나머지 조경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경 식재 분량이나 잔디 고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조경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법원은 이렇게 봤죠. 조경이라 함은 경치를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목, 잔디에 관한 식재 공사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의 경치, 풍광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관련 공사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수목 및 잔디 부분을 하자보다 더 넓게 이 조경 하자를 새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나무 잔디 말고 뭐 단지 내의 의자 고정 불량이라든지 배드민턴장 폴대 파손, 아무튼 그 단지의 이런저런 조경 시설물을 다 포함한 그게 바로 조경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인했다가는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다 알고 있었고 조금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여서 판례가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암튼 조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나무나 잔디, 꽃 이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아파트에서 주민들 의견 구한다고 할 때 한마디 하실 수 있죠. 이거 근데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조경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무나 꽃이나 잔디는 조경이라는 것에 인제 포함이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조경, 나무, 풀, 꽃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사무실 난에 물 주는 걸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얼른 생각난 김에 물을 주러 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